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뉴스에 가깝겠네요. 오늘은요. 예,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 S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참 미국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타먹는 게 복잡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아버지랑 얘기할 때는 사는 사람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신청하기 때문에 참 편리한데요. 예,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가 혼용되는 것 같은데요. 예, 모델 Y 가능하고요. 그 CVRP라는 게 Clean Vehicle Rebate Project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의 리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건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요게 애매한데요. 물론 그럼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바꾸셔야 되고 레지던트로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레지던트가 돼서 이게 해당되는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실제로 부딪히셔 봐야 되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취업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 보면 계산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실지 이제 캘리포니아 온이기 때문에 사시는 곳에 이제 집 코드를 넣고 해당되는 걸 다 넣으면은 여기 하우스홀드 인컴이 나오는데, 싱글일 때랑 커플일 때랑 그리고 애가 있으면 이제 넣고, 이제 가족 관계가 어떤지 제가 모르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이 올라가는데요. 여기 인컴 리밋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면요. 2,000불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아예 캡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요 공간에 딱 그 레인지에 들어가야지만 7,500달러의 리베이트, 이건 바로 찔러주는 겁니다. 사자마자 90일 안에 넣고 바로 찔러주는 건데, 근데 소득이 없으시면요,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이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텍스 크레딧은 이것도 인컴 리밋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못 받는데, 여기 워낙 이제 고소득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뭐냐면 연말 정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낼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가 뭐 2023년에 내가 1,500달러의 인컴 텍스를, 페더럴 인컴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중 크레딧을 이 에너지 에피션시 이퀴먼트, 솔라 패널이든 뭐든 1,200달러의 크레딧이 있으면 이제 300불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이게 연말 정산의 효과인데, 보통 미드홀드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월급에 미리 세금 낼 걸 떼고 받죠. 근데 미국은 참 신기한 게, 그 나중에 내가 정산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참 다양하죠. 예, 그게 미국의 묘미이자 비효율이지만 이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깝깝한 제도죠. 그래서 나중에 세금을 이제 안 떼고 월급을 다 받은 다음에 세금 낼 거에서 내가 이 차를 사고 내가 해당 사항이 되면 그 7,500달러를 깎아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낼 세금이 7,500달러가 안 되면, 혹은 이제 연말 정산 때 월급 한 번 더 받는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게, 미리 떼고 세금을 맡겨놨다가 어쨌든 이 텍스 크레딧이 더해지니까 받을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세금을 7,500달러도 안 낸다. 그럼 못 받습니다. 중앙정부의 7,500달러 텍스 크레딧은 못 받습니다. 그거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이 CVRP 7,500달러랑 중앙정부 7,500달러를 다 받으시려면 적정 소득은 돼서 세금을 좀 내지만 인컴 리밋은 넘지 않는 상황에, 그 애매모호한 게 되셔야 15,000달러를 다 받는 거죠. 부디 이거를 직접 부딪혀서, 여기 FAQ 가면요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상담이 됩니다. 꽤 잘 알려주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옛날에 2,000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모델 S는 너무 비싸서 해당이 안 되고, 이래저래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보질 않아서 제가 좀 많이 못 도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부디 정말로 많은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이거 뽑아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뽑아 먹어야죠. 15,000불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소득이 없으신 거지만 취업되셔서 여기 오신 거니까, 그래도 여기 고소득으로 버시면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부부가 번다 그러면, 싱글이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부부가 다 버신다면은
적정 소득을 남은 이 올해 가기 전에 이걸 맞추셔서 애도 있으면 이거 더 올라갑니다. 애를 하나 넣으면 9만 달러까지는 될 겁니다. 그러면 7,500달러도 받으시고 거기에 낸 페더럴 텍스 크레딧까지 조합해서 꼭 15,000달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재미가 없죠. 미국은 정말 합리적으로 이런 면에서 돌아간다고 느껴지는 게 이 캘리포니아 CVRP 이거 펀딩이 떨어지잖아요. First come, first serve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든 이것도 기금이나 예산 배정에 있어서 하는 건데 어떠한 이유든 기금이 떨어지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파인 프린트에 안 줍니다.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이제 난리가 날 텐데 미국의 많은 제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더럴 텍스 크레딧은 뭐 기금이고 나발이고 간에 세금을 그냥 덜 걷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낼 세금이 적으면은 땡 없어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뭐 이걸 위해서 예산을 좀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낼 세금을 깎아주는 거지 뭐 돈을 이렇게 찔러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전기차를 지원한다고 세금 뭐 예산 확보의 느낌이 없죠. 좀 부족하죠. 근데 물론 중앙정부도 걷어야 될 세금을 적게 걷는 거니까 뭐 예산 문제가 안 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느낌이 이 뉘앙스가 이해되실지 한국 분들은 야 이런 게 어딨냐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 문제가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참 여기 미국은 주에다 많이 애매모호한 걸 떠넘기고 중앙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이제 뭐 401k라든지 여기에 이제 비과세로 이제 내 연금을 넣는 거에 있어서 미국은 좀 한국과 같은 문제가 덜 터지는, 유럽도 난리인데 그런 문제가 덜 터지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넓게 중앙정부가 덜 개입하면서 각 주에 맞게 알아서, 그리고 예산도 이거 떨어지면 안 줄 수도 있어라고 써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도 떨어지면 이거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앙정부는 낼 세금, 소득을 해서 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여기도 나름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라이프 오브 이벤트가 뭐 터져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인해서 많은 공제를 받게 돼서 소득은 높지만 낼 세금이 줄어들어서 7,500달러 다 못 받는 경우도 흔치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근데 CVRP 이 리베이트는 직접 찔러주는 거고 소득이 낮을수록 뻥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넘질 말아야 되지만 중앙정부는 그 인컴 리밋은 넘지 않지만 소득이 있어야지 텍스 크레딧을 받는 거다. 그래서 아주 골디락스라고 해야 되나? 아주 좋은 딱 옵티머한 타겟에 맞추셔서 지냈으니 꼭 다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텍스 크레딧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테슬라가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홈페이지가 바뀌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아예 페더럴 텍스 크레딧은 다 받는 걸로. 32,000달러라고 이제 좀 넘는 이제 33,000달러 같은 32,000달러죠. 대놓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벤토리를 좀 서칭을 해보니까 대부분 퍼포먼스지만 이 자료도 찾았습니다. 다른 이제 인벤토리 데이터를 긁어오는. 확실히. 근데 이게 좀 기울기가 좀 낮죠. 이거는 120일 기준으로 해서 좀 이 날짜 X축이 길지 않아서 그런 건데 확실히 리얼 휠 드라이브 싼 모델은 인벤토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퍼포먼스 모델은 늘어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많더라고요. 역시 전 체감형 유튜버니까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많지만 제가 좀 조건을 많이 바꿔서 찾아봤더니 이 레어필 드라이브도 한 2,000달러 가까이 깎아주는, 좀 이제 인벤토리 오래 있는 거는 이렇게 좀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7,830달러니까 여기다 중앙정부 크레딧이 해당되죠. 받으면 그냥 3만 달러입니다. 근데 웬만한 주가 요즘은 지원을 해주고 이것도 7,500달러 다 받기가 어려운 거지 소득이 좀 높아도 2,000달러는 되더라고요. 너무 높지만 않으면. 근데 싱글인 경우는 여기 빅텍에서 일하면은 이게 참 받기가, 이건 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2,000달러라도 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2만 불 후반대에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건이 맞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소득 공제랑 이게 다 맞으면은 그때 소이어가 트위터에도 보였지만 2만 불 후반대. 그래서 제가 캠리보다 싸다. 확실히
이런 인벤토리의 추가 할인에다가 페더럴 텍스 크레딧에 주정부 받는 보조금을 받으면은 와, 이거는 진짜 너무 굿딜이더라고요. 야, 이건 장난이 아니다. 진짜 싸다. 그러면서 과거에 일론 머스크 발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못 맞춰가지고 욕을 참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저렴한 전기차를 팔겠다 그랬는데 이게 2018년 얘기입니다. 근데 35,000달러 조금 팔다가 막 취소하고 왜 이게 롱 웨이트인지 막 설명하고 양산 문제 스케일로 가야지만 이게 된다 그러는데 그게 드디어 온 게 아닌가. 뭐 물론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중앙정부, 주정부의 보조금의 힘이 크지만 이제 진정한 세상에 이게 2만 달러대로 오다니 이제 캠리보다도 확실히 싸니까 거기다가 주행거리가 늘었죠. 그때 35,000달러는 모델 3는 완성도가 물론 지금도 필앤피니시 문제가 있지만 주행거리가 이거보다 짧았습니다. 이거보다 짧았고 좀 말이 많았는데 완성도는 더 올라갔고 퍼포먼스는 더 좋아졌는데 어쨌든 뭐 주정부든 중앙정부든 텍스 크레딧 때문에 진정한 대중적인 모델을 드디어 테슬라가 기록했다는데 이건 기념비적인 순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많은 주들이 요즘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추세로 그 리스트도 쫙 나오죠. 그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델 3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진짜 굿딜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전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테슬라 마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아이폰이 무서운 게 아이폰을 일단 쓰면은 최신형 모델이든 아니든 간에 생태계 안에 들어오는 효과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FSD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계속 FSD가 발전하게 되면은 잠재적 고객인 거 아닙니까? 이 차를 갖고 있는 한, 이게 차가 많이 팔리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한 그 사람들은 테슬라 생태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거라는 거죠, 언젠간. 그러면은 마진의 우려는 저는 여전히 다시 한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ESS가 폭발할 조짐. 지금 미국은 뭐 신생 발전소의 대부분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ESS에 대한 목마름이 큰 겁니다. ESS는 반드시 친환경 발전소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의 저는 마진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이 또 올랐습니다. 제가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야금야금 올라서 진짜 본격적으로 조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9일 연속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최장으로 계속 쉬지 않고 단 하루를 쉬지 않고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참 주식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전 세계 부자로 다시 올라왔고요. 마켓캡은 700 빌리언 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천조를 향해서 가고 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 앞선 판매량에 있어서는 어마무시하고 이제 대중적인 모델을 만드는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도 배터리 대응 능력이라든지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200일 평균선을 뚫어버렸죠. 분위기는 정말 좋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고금리 속에서 현 정부가 참 레거시 자동차 회사랑 노조를 잘 도와줘야 되는데 참 테슬라 위주로 간다라는 게 정말 분위기는 신기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많이 팔 조짐은 보여집니다.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4월달 또 이제 집계가 나와서 1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배터리 제가 BYD한테도 쉽지 않을 거란 얘기를 했었죠. 이거 통계가 한 달 반 전쯤에 나왔을 때 LG가 BYD도 이제는 잡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밀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BYD가 LG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래서 1등이 CATL이고요. 2등이 BYD입니다. 물론 LG도 기록적인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는 않는데 중국 친구들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러면 또 맨날 중국 내수만 많이 판다 그러는데 이미 기가 베를린에 BYD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유럽에서 그리고 ESS 시장에서 중국제 배터리가 얼마나 점유율이 높은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BMW부터 폭스바겐까지
포드도 그렇고요. CATL은 BYD든 다 계약해서 배터리를 하죠. 중국 밖에서도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데도 이걸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탑 10 중에 그러니까 6개가 중국 회사입니다. 3개가 한국 회사고 하나가 일본이죠. 파나소닉. 파나소닉도 엄청 많이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근데 테슬라가 또 이렇게 판매량이 엄청 늘기 때문에 주변 이제 벤더들까지 다 끌어들이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6개 중국 펌이 62.5%의 글로벌 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작년 60%에서 또 소폭 늘렸습니다. 이런데 이걸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떤 배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규모를 대입해서 주가를 산정했지, 이건 중국이니까 빼고, 무슨 이유 때문에 빼고, 이렇게 계산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업에 있어서 보면은 매해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걸 배제해버리면은 핑계 댈 거는요, 수만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재하는 자세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LG도 이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높게 가는 거겠죠. 그리고 미중 패권 갈등도 있으니까, 거기에 더 앞으로 LG가 더 많이 만들 것에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제가 아이페이스 리콜, 이걸 유심히 본 게, 여기 또 이제 GM 크루즈도 얘기하겠지만,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전량 아이페이스이기 때문에 다 리콜인데, 다른 기사를 좀 유심히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안 크다라는 얘기는 아이페이스가 5년 가까이 판 게 꼴랑 6,400대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안 돼서 배터리를 무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교환해 준다 그러는데, 이게 LG도 분담을 하겠죠. 근데 일단 팔린 차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다 그랬지, 이미 NHTS에도 이걸 보고를 하고 이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발적 리콜이어도 NHTS는 또 때립니다. 그리고 NHTS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아니, 작년에 넘버원 때린 건 포드였다니까요. 자국 기업을 보호할 거면 그렇게 많이 때리면 안 되죠. GM 포드를. 여기는 신기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리콜이든, 때려 맞든, NHTS는 자발적 리콜도 자기가 다시 때립니다. 근데, 무려, 여기 보고된 거에 보면은 8대가, 그러니까 6,400대도 안 팔았는데, 8대가 이미 불이 난 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대당, 팔린 대수당 불난 것도 너무 높은데, 이거 파우치가, 제가 이래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옛날 같았으면 이걸 깠겠지만, 그냥 아주 원색적으로 했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LG의 많은 선정과 많은 생산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홈페이지 가면 지금까지 리콜, 북미에서 받은 리콜이 정리되어 있는데, 배터리 리콜이 여기 없습니다. 물론 리콜 테슬라도 하죠. 근데 배터리 관련이 없고, 그나마 옛날에 제가 여기 안 나온 것 같은데, 테슬라가 왜 빼먹었는지 그 부분은, 근데 제 기억에 모델 S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리콜한 적이 있는데, 셀 리콜이 아니라 물리적인 충격을 받으면 배터리에 데미지가 갈 수 있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강을 하라고 그랬죠. 앞에 가드를.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기 싫어했죠. 무게가 더 엄청 들어가니까. 근데 결국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리콜이었지, 팩에 대한 리콜은 없는 데다가,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계속 공개를 하죠. 그 분란 자료를 보면은, 그거 넘어가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데, 크루즈가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웨이모가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웨이모는 지금 개를 치여서 이번에 개가 죽었습니다. 불쌍하게. 그리고 GM 크루즈는 이런 공사 구간 때문에 여기 사람도 서 있는데 조그맣게, 이 건널목에 차를 이렇게 막으시면 되는지, 제가 모여서 얘들끼리 회동도 하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HD 맵은 스케일업 하기가 로컬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차가 직접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발전이 왜 필요한지, 테슬라의 방식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게요. 제가 공사 구간을 예전 버전은 다 못 피했습니다. 근데 이번 버전은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충분히 시도를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니면 공사 구간을 많이 못 만났거나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시도한 것 중에서는 공사 구간을 다 회피했습니다. 다 모두 회피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은 지금까지 최신 버전으로는 회피를 해서 좀 그렇다. 물론 이제 저도 웨이모 1을 좀 웨일리스트에 올려놔서 조만간 제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HD 맵으로는 시시각각 이렇게 공사가 변하는 그리고 이렇게 느려 터진 미국 공사와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도 않는 이 미국 공사 웨이모가 웨이모라네요. 웨이즈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내비게이션에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은데 미국은 이런 나라에서 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스마트해야지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테슬라 화재는요. 이거 밀리언 마일입니다. 1마일은 1.6km죠. 210 100만 1000만 억이네요. 2억 1000만 마일이니까 그냥 2억 마일로 치면 3억 2천만 킬로당 한 대가 불이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달려야지만 한 대가 불이 나는 건데 이는 미국은 평균이 20 밀리언 마일이네요. 그러니까 2천만 마일당 불이 한 건 난다라는 거죠. 뭐 한 11배 낮네요. 이것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이게 작년 통계니까 조만간 올해 또 작년까지 합친 통계가 나올 텐데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이것도 나올 텐데 매년 테슬라가 이걸 업데이트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빌리언 마일당 그것도 201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대량 생산 못할 때까지 포함한 데이터인데 왜냐하면 화재가 이 초기에 몰려 있거든요. 최근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빌리언 마일은 10억입니다. 16억 킬로미터당 한 요 정도. 근데 US 에버리지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막 미국에 뭐 화재 난 거 보면은 또 arson 방화죠. 배터리 이거 화재가 안 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사고라든지 방화라든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물리적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여하는 바가 많다. 뭐 완전 무결하진 않지만 이런 데이터를 계속 테슬라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NSTSA가 어찌어찌 못하는 겁니다. 6,400대 팔았는데 8대 불탄 거는 조금 이거는 그리고 일렉트랙에서 이미 하는 이 행태가 GM 볼트 때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미 1년 전에 일렉트랙에서 제규 IPS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한 이유가 너네 지금 하는 게 GM 볼트랑 비슷하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 맞고 이런 비헤비어가 좀 비슷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는 잘 만들게 그리고 인산철도 LG도 한다 그러고 지금 테슬라가 요청하는 원통형 4680도 하니까 앞으로 어떤 더 완성도 높은 배터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